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네 분이 나오신 건가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네네. 경쟁이 치열합니까? 네, 치열합니다. 지금.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군요. 네. 지금 예결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이제 예결위원장은 사퇴를 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국회의장님께서 조만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추경도 했고요. 예. 그리고 본 예산도 통과를 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한병도는 예. 이 원내대표 나와서 이기면 원내대표하고 떨어지면 예결위원장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예. 좀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예. 또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정말 오롯이 이 원내대표 꼭 당선되고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 국정 과제들을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도 사표를 던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배수진 쳤습니다. 예. 네. 자, 먼저 그 민주당 내부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그 강선우 의원의 그 공천헌금 1억 수수 네. 과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그 갑질 논란으로 적잖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공천헌금에 대해서 예. 아직도 공천헌금이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예. 개인의 일탈이다 아니면 그러니까 휴먼 에러다 시스템 에러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자,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와 관련해서 공천헌금 의혹을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히셨죠? 예. 이제 전수조사를 전체 모든 지구당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공천 관련된 내용이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서울시당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른 지역에도 혹시 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곳이 있을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곳은 이런 곳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예.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아마 그 각 시도당에도 소문이 날 것이고 이런 문제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공천헌금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개인적 일탈이라고 당대표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있는 것도 저는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런 그 새로운 공천혁명,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낸 게 저는 2004년을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그 정당 운영에 예를 들어서 뭐 공천을 할 때 돈이 오갔다든지 또 당내 선거도 금품이 오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시면서 이걸 단칼에 이 과거에 단절을 하고 정말 180도 정치 문화가 바뀐 출발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였습니다. 즉 이 깨끗한 정치의 출발을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드신 거고 그 전통이 저는 유지해 오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또 비슷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논란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한번 돌아보고 이번 공천 과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 전국 지역구를 다니면서 당에서 또 교육도 하고 우리들이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민주당이 어떤 민주적 공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이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당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2002년 대선 때 그 노란 저금통.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도 진짜 그 말 그대로 공천헌금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전 국민의 자발적인 네. 성금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문제만 생기면 국힘에서는 전에도 그렇고 다 특검하자 또 앞으로도 뭔 현안이 생기면 다 특검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요. 그 예. 시의원이 뭐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걸 그 시의원도 인정을 했던데 김경 시의원. 김경 시의원이요.
그럼 이제 이게 아마 경찰 조사가 저는 전방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련 보좌관도 이미 소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명백백히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우선 그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여당인데 경찰이나 검찰이 민주당 말 듣지, 그 정부 여당 말 듣지 봐주게 할 거 아니냐. 예.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에 여당일 때도 검찰과 경찰이 이런 관련된 거 봐준 적 있습니까? 그러네요. 얼마나 원칙적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국민의힘도 뭐 잘한 게 없지 않느냐 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재 의원 사례를 들던데 네.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었죠. 예. 2024년 1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그 당시 그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그런 보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김정재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그러면서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5억 원을 요구했어요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재 5억 치면은 네이버에도 나오는 그 기사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것도 실제 그 두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명명백백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 실제 이런 엄청난 금액의 공천 대가로 이런 것들이 지급됐는지 속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이미 그 통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여든 야든 특히 저는 그 국민의힘도 이런 관련된 걸 명명백백히 회쳐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것은 혹시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함께 이건 구태 정치잖아요. 구태 정치의 상징이고 그런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건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재발 방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발견만 되고 의심만 있으면 당의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활동들이 좀 시도당 단위도 좀 활성화돼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당은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기능이 꽤나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당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좀 인력에 제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하고 이런 대응을 긴밀하게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존 좀 인력들 중에 이 역할을 좀 더 강하게 부여를 해서 이런 깨끗한 정치, 부정을 방지하는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력을 재배치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아요. 아주 강력한 네. 의지를 표명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강력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민주당스러운 것입니다. 민주당스러운 것. 그렇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의원 시절 그 보좌관과 관련해서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셨고요. 저는 기본 취지는 그 운동장을 넓게 쓰시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인력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갑질 의혹 문제졌고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국민들에게 그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의원들도 보고 있고 청문위원들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다음 주 청문 계획서가 지금 채택이 되고 19일 날 예.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서 기존에 만약에 그 팩트가 아닌 것들은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또 나오지 않은 의혹이 청문 과정에서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갑질 의혹, 부동산 의혹 이것까지 포함. 그래서 청문회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청문 결과를 조금 그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원내대표에 출마하시면서 1호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문제를 다시 들여보겠다라고 하셨고 내란범 사면 금지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마 우선 이제 영순위로 먼저 해야 될 건 그 2차 종합특검법. 2차 종합특검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관련된 것도 바로 먼저 할 겁니다. 예. 아마 15일 날 법사위가 열릴 수도 있고요. 지금 법사위에 이 두 법안은 안건 조정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15일 날 본회의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그러니까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 방행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 좀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해. 그 지난번에 그 가맹사업법을 찬성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네. 이건 예.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러죠. 예. 원래 필리버스터는 반대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특히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 그렇죠. 거는 건 필리버스터 본질을 벗어난 행위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도로 그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국힘의 부의장은 사회도 보지 않아 버리는 그때 안 왔죠. 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의사를 그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사회를 대신해서 볼 수 있도록 예. 하는 법안을 좀 개정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새벽이에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최소 뭐 예를 들어 60명은 있어야 60명 이상 차지 않으면 중지를 할 수 있다든지 예. 라고 하고 필리버스터 본연의 그 취지에 맞게 본인들이 낸 법안을 필리버스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준을 상세히 나눠서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면금지법은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내란 국조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간사로서 파헤쳤는데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5.18 때 광주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두환이 사형선고 났을 때 법의 준엄함과 그것을 처단을 그때 당시에 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윤석열이 그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그랬죠. 그 당시에 법의 준엄함이 있었음. 그렇지 않고 사면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계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구형하고 조만간 판결이 날 텐데 예. 이 내란범, 국기문란범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사면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해놔야 예. 미래 세대에 다시 우리가 이 고생해서 만든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대통령 한 명 잘못 만나니까 그냥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미래 세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면 금지법을 만들어서 내란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지 못하도록 법의 준엄함을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그 법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예. 그리고 또 신천지 특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2차 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이 좀 부진하니까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보완한 측면인데 최근에 그 김건희 특검에서 했던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 김건희 씨 오빠 그 김진우 씨가 그 양평 고속도로 주변에 주택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문건까지 JT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뭐 사건 수별로 보면 140사건 정도가 공수처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외환죄. 예.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는데 이건 뭐냐 우리 그 도발을 유도한 거 아니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거 관련된 것들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양평이라든지 또 통일교 개입 의혹 또 뭐 비화폰 사용 의혹 이런 예. 것들 해소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것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종합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그 내란범은 사면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 내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2차까지 해서 완결을 지어 놔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포함 종합 특검을 해서 이번에 확실히 단절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일교 특검, 그 다음에 신천지 특검은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떨고 있을 겁니다. 네. 당장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저기 통일교 관련해서 통일교 시설을 둘러봤는데 예. 천정궁은 안 간지 안 간지 모르겠다라고 예.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신천지 특검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2011년 대선 경선 때 10만 명의 당원이 예. 이렇게 국힘에 저기 당원으로 가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궁색한 입장에 지금 몰렸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로비 의혹, 또 경선 개입 의혹을 함께 보자는 거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는지 유무를 파헤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거든요. 예.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정치 행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이번에 확실히 단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그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초기에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주장했잖아요. 그때 그랬죠. 예. 그런데 요즘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확실히 지키고 제대로 파헤치다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는 15일에 통일교 신천지 함께하는 특검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에 그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요? 그 저는 특히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를 해야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모시고 총선을 했습니다. 또 그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종합상황실장으로서 또 승리의 경험을 함께 공유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내 운영 수석도 제가 수석도 해봐서 원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원내 운영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정청이 어떻게 보면 한 팀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성과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그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현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통 능력이 있는 제가 그걸 잘 해낼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소통에는 강점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정무수석도 했고 또 국회 특히 운영수석을 해서 야당과의 협상, 또 여당 내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예. 다르고 주장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내부적으로 조절해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도 국회 운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준비 없이 바로 일요일 날 당선이 되면 월요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내대표는 리더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형 리더십이냐, 아니면 그 투쟁형 리더십이냐. 그러니까 협상과 투쟁 이거를 이렇게 잘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하나만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원내대표는 투쟁을 해야 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되고요. 또 협상을 해야 될 때는 공개 비공개로 유능하게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대상에 맞게 지금 시대상은 지금 내란 관련된 법, 뭐 사면 금지한다든지 종합특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법을 통과시켜서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투쟁을 필요하면 하고 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생 문제랄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애기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이재명 정부 예산으로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 일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그 종합정책지뢰와 소위 과정에서는 야당의 토론을 충분히 보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고 기간이 넘었을 때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법정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준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라도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여야 합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면에는 협상할 때는 하고 토론을 보장해 줄 때는 하되 발목을 잡는다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또한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시대에 맞게 시기에 맞게 강한 원칙을 지킬지 협상을 할지는 정말 이렇게 아주 그 유연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내대표 투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건가요? 네, 당원들은 예. 토요일, 일요일 하고요. 예. 의원들은 일요일 날 3시 30분에 본회의장에 모여서 연설을 하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일요일 오후 바로 나옵니다. 7시쯤 나오나요? 아니면 그 전에 나올 겁니다. 그 전에 나옵니까? 예. 근데 이제 결선을 가면 결선을 가면 바로 끝나면 좀 빨리 나올 텐데 1, 2일 놓고 다시 결선에 들어가면 조금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그 당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내에 여러 현안이 있고 어려움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신뢰받고 지지받아서 그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과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윤리심판원이나 또 우리 당내에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 되고요.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결국은 신뢰를 받는 과정, 신뢰를 받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과정을 제가 앞장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